이명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월 첫째 주 KBL 룸의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갈게요. 자, 성문김님이 저도 42세로 동호회 농구를 하고 있지만 함준 선수 활약에 기분이 좋습니다. 오래오래 선수 생활 해주세요. 자, 새해가 되면서 함준 선수가 그 한국 나이로 40이 됐습니다. 네. 우리 40대 희망이죠. 40대 희망이다. 네. 네, 이제 같이 묶이나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구 선수가 망한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뭐 가비지 타임에 나오거나 아니면 5분 정도 백업으로 나와서 활약하고 예전에 오래 뛰었던 선수 다 그러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함준 선수는 달라요. 물론 이제 조던 감독님이 최근에 뭐 좀 조절을 해주려고 하시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팀에서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함지훈 양희종 40대 희망입니다. 아, 양희종 선수까지 이제 같이 이제 같은 나이대예요. 아, 좋습니다. 친구라 불러. 이래서 새해가 좋아요. 새해가 바뀌면 이래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함준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뛰면 이제 한가까지 뛰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또 함준 선수 얘기할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썬더님이 은석 감독님도 김실애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 뭐 주전급 가드가 아닌 것을 느낀 거죠. 이게 김실애 선수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러니까 사실 김실애 선수에 대해서 삼성 팬분들이 요즘에 조금 실망감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상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선수가 이 정도는 아니에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맞아요. 좀 있는 것 같고 또 피지컬적인 측면이지만 하드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고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김실애 선수와 이정현 선수가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또 일부에서 다뤘는데 김 선수가 이제 그런 피지컬 아니면 이제 부상적인 부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지 뭐 저희 또 지켜보죠. 아직 좀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자, 그리고 TJ 워렌님이 자밀원이 출전 시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보면 40분 다 뛰는 경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풀업인데 중요할 때 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살짝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뛰는 걸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뭐랄까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아마 그거나 벤치에서 또 조절을 좀 그쵸. 섬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SK는 사실은 다른 팀과는 외국 선수 운영의 구조가 다르죠. 이 팀은 이제 리온 윌리엄스까지 이제 그 구조를 유지한 게 리온 윌리엄스가 뭐 사실 뭐 길면 10분 정도까지 뛸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원희가 30에 35분, 리온 윌리엄스 한 5분 정도, 아니면 이제 원희가 아예 풀타임.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어떤 1, 2옵션의 구조를 제대로 만들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원희가 경기력이 워낙 좋잖아요. 컨디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본인도 좀 욕심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절정에 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SK 입장에서 지금이 굉장히 좀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어서 그것 때문에 원희에게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절이 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SK가 그때부터는 조절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또 한번 또 SK 얘기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가 이제 부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두경민 선수가 이탈을 좀 장기적으로 했습니다. 1월 9일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원래 수술을 좀 더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좀 미뤄졌고 2월 중순 이후에 합류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도 재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선수가 지금 다쳤던 부분이 또 다쳐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즌 아웃 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두경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은 정규 시즌을 좀 치러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드진의 문제라는 기본적인 전력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두경민 선수가 사실은 이제 경기 지배를 한 경기 보여줬었죠. 그때 20몇 분인가 뛰고 굉장히 많은 득점을 했었고 가스공사전에서 경기 지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보면 슈팅 효율이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 슈팅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게 이제 부상 여파 때문이다. 저희가 그렇게 좀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DB는 여전히 이제 백코트 진의 희망은 있다. 이선 알바노. 그렇죠. 알바노가 있고 여기 지금 김현호가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두경민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면 김현호도 안 좋아요 원래. 그렇죠. 인저리 프론이죠.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상의 위험을 항상 달고 있는 그런 선수고 이제 알바노도 사실은 좀 적절하게 좀 휴식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알바노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뛰고 있죠 지금. 과부하가 좀 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두경민이 사실 로테이션을 갖다가 로테이션 어떤 멤버로 들어가서 한 15에서 20분 정도 돌렸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B는 정호영이나 이준희를 쓰고 있는데 정호영은 농구 영신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최근 흐름 보면 좀 괜찮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비에 약점이 있고요. 맞아요. 이준희 선수 3점 슛에 약점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직 팀 적응이 좀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두경민의 공백이 분명히 있긴 하다. 아직까지 백코트 지대 어떤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 이제 백코트진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잇몸으로 때우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프론트 코트의 경쟁력이 결국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르난데스도 돌아왔고 네. 김종규가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강상재까지 해서 이제 여기서 경쟁력 어느 정도 가진다면 좀 백코트진의 어떤 부담도 약간 줄어들면서 그 약간 불안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이제 두경민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코어가 알바노, 두안 에르난데스, 김종규 여기에 그렇죠. 강상재, 그렇죠. 또 최승욱도 있고요. 그러니까 윙맨 자원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근데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김종규도 그렇고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수비가 그렇죠. 골밑 수비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김종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 살아나고 있는 게 상대에게 막 위협감을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김종규가 할 거 하네. 그렇죠. 이런 상태. 이거 두안 에르난데스도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데 수비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수비의 코어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골밑이면 훨씬 좋거든요. 이제 그런 팀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뭐 외곽의 어떤 가드 자원이 이렇게 빠졌을 때도 메울 수 있는 또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DB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하고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농구영신에는 KCC에게 승리가 다 거뒀지만 다음 이제 KGC전에서는 완패하는 그런 경기력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팀 내부적으로 뭔가 응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약간 이게 약간 이제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 이제 모래알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DB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응집력 어떤 뭐 수비적인 면에서 어떤 트랩이나 아니면 매치업에서 어떤 조직력 이런 것도 통해서 턴오버 유발하고 공격에서 그게 시너지로 이어지고 아니면 공격 코트에서도 저희가 뭐 컵대회 때도 얘기했지만 각자 재능이 있다 보니까 따로 노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경민 선수가 43점 터뜨린 경기도 사실은 그게 그냥 폭발한 거지 이 팀이 뭔가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두경민이 거기서 대폭발하고 이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샷 셀렉션의 이슈들 이게 아직도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올스타 휴식기 때 굉장히 많이 보완이 돼야 될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여기서 좀 팀 딜레마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을 써요. 그러니까 물론 이준희, 정호영 또 누가 있죠? 뭐 박이둥 뭐 이런 이제 자질이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도 어떤 단계를 거쳐서 팀에 적응이 되면서 거기서 뭔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DB의 경우에 보면 선수들을 쓸 때 보면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승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준희 선수를 쓰거나 정호영 선수를 써요. 또는 박인웅을 써요. 그러다가 실책 한두 방으로 확 벌어졌다가 다시 또 좁혀요. 그렇다 또 그러다가 또 이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공격에서 어떤 실책이 나오면서 또 흐름을 내줘요. 이런 양상들이 많은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코어들이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뛸 수 있게 보장이 된 선수가 없어요. 여기는 알바노 외에는. 그렇죠. 에르난데스 알바노 외에는. 근데 에르난데스는 좀 그 공수 마진이 좋지가 않은 그런 선수고. 그러니까 김연호를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특정 시간 되면 빼줘야 돼요. 이 선수는. 그렇죠. 안 그러면 부상 나가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남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수비의 어떤 안정감, 응집력을 가지고 버텨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수가 연발이 돼요. 공격에서 그렇든 수비에서 그렇든. 그러면서 흐름을 쉽게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쫙 벌어져요. 그렇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좀 딜레마다. 그렇죠. DB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코어들이 사실 그 말씀하신 응집력, 조직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같이 뛰는 시간들이 계속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손발도 맞아가고 뭐 약속된 플레이를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뭔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내는데 사실 DB는 이제 뭐 두경민도 그랬지만 김종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상훈 감독님이 부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로테이션 폭이 넓고 로테이션이 잦다는 게 뭐 체력적인 세이브 뭐 이런 메리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뭔가 믿음직한 라인업이 몇 개가 있다면 그 어떤 경기에서 이제 운영한 라인업 몇 개가 있다면 이 중에서 우리 메인 라인업 그리고 무조건 이 라인업 가동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플러스야 이럴 수 있는 라인업이 사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떤 라인업을 써도 사실은 뭐 상대 입장에서 뭐 그렇게 두려운 부분이 없고 DB 입장에서 메리트를 못 가져가는 거니까 아 이게 사실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규는 무조건 관리가 필요하고 강상재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거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DB는 지금 좀 딜레마가 있다. 이 부분을 갖다 좀 풀어야 되는데 사실 길이 그렇게 뭐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다. 근데 그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종규 강상재가 공존을 하면서 여기에 최승호까지 쓰고 두 안에는 레스 있고 이선 알바노가 있으면 이 구조는 경쟁력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종규와 강상재를 썼을 때 지난 KGC전에서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팀이 이제 가스공사처럼 단순한 미스매치 공략을 해요. 골 밑에서. 김종규 한 번, 강상재 한 번.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넘겨줘요. 그것도 KGC한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윙맨 자원이 좋은 오세근도 있고 문성곤도 있고 양희종도 있고. 거기 또 누가 있어? 그 필리핀 아반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 두 선수의 어떤 공존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다. 알바노와 2대2 공격을 하든지. 또는 강상재와 김종규 또는 강상재와 드라네스 빅빅 피켄롤을 하든지 이런 꽉 짜여진 어떤 그 폼 속에서 나오는 미스매치를 공략을 해야지 단지 노골 쪽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서는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공존 활용법은 제대로 된 공존 활용법은 아니다. 즉 이제 전술 전략에서도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빅맨과 이제 다른 쪽의 어떤 미스매치, 신장의 미스매치를 활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수가 몸싸움이 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을 잡았을 때 어떤 포스트업이라든지 1대1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면 그냥 포지션 날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득점 생산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이제 어떤 뭐랄까 미스매치 볼 투입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요. 예. 근데 사실 DB는 지금 김종규 강상재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올 시즌도 그렇고 가스공사전도 그렇고 디비전도 그렇고 미스매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거기서 볼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계속 들으면 저 팀이 이제 말리겠구나. 거의 한 10에 8은 말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미스매치 공략을 하기 위해서 볼을 투입해서 나머지는 가만히 있죠. 그 상대는 근데 어떤 준비를 하고 와서 스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속공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는데 또 만약에 미스가 나요. 그럼 또 달려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냥 넘겨줘 버리니까 그런 케이스들 많이 봐와서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 농구 KBL 팀들의 수비 조직력 생각하면 그런 미스매치가 사실 그러니까 공략이 잘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무조건 볼 투입해서 포스트업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거점으로 뭔가 다른 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해서 왜냐하면 그쪽에 미스매치 발생하면 수비가 순간적으로 오므라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에 신경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공략하는 어떤 패턴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단순 그쪽에 무조건 볼 넣어야겠다 이러면 상대도 굉장히 막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리 패트에서 1차적인 압박 통해서 지연시키면은 거기서 이미 2, 3초 흘러버리고 투입되고 트랙 가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다른 선수들 움직임 죽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7, 8초 그냥 날아가면 그냥 터프샷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 감독님 약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을 만약 고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빈도를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빅맨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끄집어내는 속에서 2차로 뭔가가 이제 그 변형이 됐을 때 그때 미스매치를 공략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밑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밑작업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한다? 이거는 이제는 좀 올드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가 지금 또 연패에 빠졌습니다. KG 지금 이제 졌고, 자 이제 LG전을 잡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조동현 감독님이 이제 좀 솔직하게 좀 고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팀 이걸 리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동현 감독님이 선수들한테 거의 뭐 하루가 멀다고 얘기하시는 게 좀 적극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수비 말고 공격에서 상대가 좀 압박해 오면 좀 들이받고 거기서 전투적으로 플레이해라. 왜 안 되냐? 근데 LG전에서는 이 서명진이나 김동준 이런 선수들이 그걸 어느 정도 잘 해내면서 네.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코트에서 좀 싫은 소리하고 좀 싸우게 만드는 선수가 싸움닭 같은 네. 역할을 해주면서 약간 중심의 선수가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그 선수를 지금 이우석을 낙점을 했습니다. 이우석을 낙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웃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이우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우석 외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근데 이우석이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냐? 네.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지켜봐야죠. 네. 그래서 조동현 감독님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명진은 사실 모두가 알잖아요. 굉장히 순하고 네. 착한 선수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참 좋은 정말 좋은 이제 성격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농구 선수로서 코트에서 어쨌든 이게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에서는 이 서명진의 이 성격이 특히 가드가 이런 성격인 경우에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세기 감독님이 이정현에게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성현이나 양희종이나 문성곤이나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들 보면 기본적인 어떤 도끼가 내재돼 있어요. 맞아요, 진짜 독해요. 그래서 네. 그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승부욕. 근데 그게 이제 좀 과도하게 발현되면서 뭐 양희종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한 어떤 액션 같은 것도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어떤 자신의 팀 동료의 리더가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은 팀에서 농구하기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본연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는데 노력하면 또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플로어 리더로서는 자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잘 조절해야겠지만. 네. 네. 이제 저희가 지난 시즌에 현대모비스 얘기할 때 이동욱 기자께서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 팀 뭔가 젊고 이러면 활기도 있고 막 빠릿빠릿 그렇죠. 터프하고 이래야 네.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게 없다. 무난하고 순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금 조동현 감독 체제로 바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네. 압박에 계속 당하죠. 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네. 뭐 기술 이런 문제보다는 네. 그런 도끼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KGC 같은 경우 뭐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변준영 선수도 그렇고 상대가 굉장히 특히 최근에 가스공사 대구 원정에서 보면은 가스공사가 또 이동 감독님이 좀 강팀 만나면 터프하게 수비시키기로 엄청 또 터프하게 시키죠.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비야. 그렇죠.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굉장히 그 공격수 수비수 간의 공간을 정말 안 주고 굉장히 터프하고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저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수비를 하는데, 최근에 KGC와 가스공사의 그 대구 경기를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변준영한테도 똑같은 수비를 쓰는데 변준영이 쫄질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김승희 감독님이 굉장히 조련을 많이 시킨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신승민 선수와 양희종 선수의 그 이제 뭐 이제 그런 충돌 뭐 이것도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거의 이제 모든 팀들이 그런 압박을 너무 이제 즐기고 이게 수비의 근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못 이기면은 결국에는 계속 밀려나는 농구하는 거예요. 그 허훈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서 딱 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우석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서명진은 그건 너무 순하고 사실 함지훈 선수는 지금 현대모비스 약간 지금 안 돼. 네, 잠깐 했지만 40살이 넘도록 순하십니다. 네. 이분도 순하고 어떤 이제 양동근 코치 같은 그런 강한 리더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고 아바렌토스는 필리핀 대표팀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대했는데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게 언어의 장벽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바렌토스는 지금 조동현 감독이 어떤 팀 컬러에 지금 녹아들기 정신없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후
이우석에게 좀 따로 미팅 통해서 조동 감독님 미팅도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우석에게 그런 분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KG 시전만 봐도 이우석이 코트에서 선수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박수 치고 이런 장면이 좀 토킹을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사실 단박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우석이 좀 적임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뭐라 혼나도 그냥 한기를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죠, 이우석은. 네, 그렇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우석 선수는. 그렇죠. 그 뻔뻔함. 그렇죠. 예. 그러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플로 리더로서 이우석도 이제 경험이 많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이우석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는 그거는 바른 방향 같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도끼가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 탑재가 구구즈들이 탑재가 다 돼 있어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해가 갈수록 그 도끼가 탑재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뭐 기량은 늘 수 있어도 이제 승부처에서 이기는 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조동 감독님 여쭤봤거든요. 감독님 근데 그 싫은 소리 하는 부분 리더 뭐 선수들이 네. 이제 승부욕께서 이건 안 맞다 싶으면은 좀 동료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은 이거 혹시 구구즈끼리 너무 친해서 오히려 나오는 부작용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수들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선수들 간의 어떤 이제 친분, 끈끈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은 할 말을 해도 왜냐면 프로잖아요.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팀들 중에서 끈끈하기로 소문난 팀이 KGC거든요. 선수들끼리 간 게. 근데 보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수끼리 할 말 다 하고 그 와중에 양희종이 좀 보듬어주고 이렇게 약간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떤 케미스트리고 그냥 우리 친해 웃으면서 잘 지내고 이게 사실은 케미스트리는 아닌 거예요. 프로 팀이라면. 예, 그런 부분에서 현대모비스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 대표팀 있을 때 물론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조성민 선수가 팀 고참이었을 때 그때 경기를 이겼는데 김정규 선수가 막 좋아하는데 조성민 선수 막 화를 냈어요. 김정규 선수한테 화를 냈나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화를 낸 이유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수비에서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딱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따끔함, 그런 도끼,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특히 젊은 팀들에게는. 맞아요. 네, 사실. 난 KT도 사실은 허운하고 양홍석 체제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뭐 김영환이나 김동욱이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끈끈함이 없으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뭐 MZ 세대는 안 그렇다 뭐 이러는데 이 MZ 세대들보다 더 간통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팀 케미에 대한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현대모비스가 좀 잘 나가야 하는 그런 숙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잘해오고 있으니까요, 현대모비스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인상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환 기자가 극찬했던 그러나 KGC 팬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이동환 기자 싫어하는. 그렇죠. KGC 요즘 대단합니다. 네. 다시 이제 또 연승 날리고 있고 그 이제 뭐 캐롯전 극적인 승리 이후에도 계속 승리를 쌓으면서 연승 질주 중인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이 문성곤의 어떤 롤의 어떤 이제 좀 디테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성곤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3&D 어떤 롤에 좀 충실을 했고 저희가 또 문성곤은 이제 3점 장착이 됐으니 뭐 리그 최고 3&D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조금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볼 무브의 다양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KGC 패턴 중에 좀 하나 보면은 그냥 가드가 볼 몰고 넘어오면은 문성곤이 뭐 스펠맨이나 이런 빅맨의 핀다운 스크린 받아서 올라와서 바로 퀵샷 던지는 이런 패턴 좀 노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이제 찬스가 안 나면은 바로 볼 스크린 바로 받아서 또 한번 2대2 한번 시도해서 돌파 노리는 옵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고 있어요. 예. 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선수에게 롤을 부여를 할 때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자신의 노력이 합쳐진 지금의 경기력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링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문성곤 선수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3&D 3&D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선수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KGC가 기본적으로 객관적 전력이 좋고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문성곤이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빛을 발휘했던 거죠. 발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틀을 벗어나서 뭔가를 갖다 더 하면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글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볼만하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부터 오세훈 선수가 이제 빅빅 피켓롤을 하는데 그 부분이 성공률이 꽤 높았어요. 그러면서 저 선수가 저렇게 역할을 확대를 해도 자신의 어떤 그 3&D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성실한 선수이고 생각이 많은 선수니까 게임을 읽는 능력도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성곤 선수가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롤 변화가 좀 혼란이 좀 오는 시기도 있었다. 당연하죠. 자기가 천재가 아닌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게 있는데 이제 새로운 걸 하게 됐는데 그럼 이 새로운 거를 어느 정도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내가 그걸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원래 하던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의 혼란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실험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감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일종의 엄살이죠. 그렇죠. 문 선수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자유투 던지는 것도 어색하더라. 나 원래 자유투 많이 던지는 선수가. 엄살 100%네요. 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 롤을 새로운 롤을 갖다 받았을 때 그 롤을 얼마나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그 선수의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모든 게 잘 되면 천재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정. 넌 최고야. MVP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럼 거기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감독. 그렇죠. 또는 팀 동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성장통이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하게 된다면 더 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킨다면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지금 문성곤 선수한테는. 그렇죠. 왜 전성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희 감독님도 그 부분을 아마 감안을 하고 좀 이제 롤을 좀 늘리는 걸 이제 지금 문성곤 선수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성곤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에 그 오른손의 손가락 쪽에 좀 부상을 안고 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문성곤 선수한테 한 2라운드쯤에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만약에 크게 다치면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리스크를 좀 고 일단은 뛰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팀과 선수 본인이 아마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좀 성장을 노리는 것도 이 선수 멘탈이 참 대단하다. 멘탈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 작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FA 대박이죠. 초대박이죠. 초대박. 좋겠다. 나중에 그 저희 이리동고에 빵 세트만 좀 보내주세요. 문성곤 선수 잘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FA 대박 나라고. 이건 제 입장 아니에요. 제 입장 아니에요. 빵 세트 이런 거 한 세트만. 왜 음식에 그렇게 집착을 해? 맛있는 거 사준 사람 저 제일 좋아요. 그만해. 그걸 하시라고. 농담입니다. 빵이 뭐예요? 갈비 세트. 고기. 네. 그렇습니다. 문성곤 선수. 좀 이제 뭐 부디 좀 이제 부상 더 안 당하면서 좀 이제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그 손을 봤는데 그 DB 전에 다쳤다고 손을 봤는데 이게 좀 테이블 좀 묶어놨어요. 그래서 살짝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잘 조절을 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있으니까 그때 또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KGC가 최근에 또 이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이 세컨 유닛의 어떤 변화, 좀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새로운 카드가 또 이제 김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원 선수는 뭐 윙스팬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백업 센터로서 이제 연대 출신이죠. 백업 센터로서 이제 기대를 모았던 선수고 이제 상무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오세훈 선수 백업인데 지금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지금 KGC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세컨 유닛이 KGC였던 약점, 주전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배병준도 좀 불안한데 거기에 나머지 쓸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김경훈 선수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에 근데 경기를 보면 KGC가 그 주전 라인업보다는 세컨 유닛이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흐름을 완전히 잡고 경기에 쉽게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린 양희종 멀로는 뭐 이제 당연히 세컨 유닛 중심이고 네. 사실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반응 보면은 KGC 팬분들 항상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박지훈이 왜 이렇게 많이 중용이 되냐? 왜냐하면 이 선수가 강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승부처에서의 어떤 미스샷이나 좀 불안함, 사실 이게 캐롯전에서 극복이 되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은 여기서 약간의 양날의 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KGC가 모션 오펜스를 쓰는 팀이지 않습니까? 이게 패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맞아요. 해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김수인 감독님도 그렇고 이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좀 그러면서 신뢰를 하는. 근데 다만 실전이 됐을 때 약간 연습 때는 저렇게 잘하는데 실전에서 약간 턴오버가 나온다든지 약간 실수한다 이런 게 나와서 약간 이제 아마 팬분들은 좀 불안한데 이렇게 느끼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코칭 스태프가 굉장히 좀 신뢰를 느끼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박지훈 선수 예전 이제 중대 시절부터 이런 이제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았고, 중대 사실상 에이스 박지한, 박지훈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그 프로에 들어오면서 사실 식스맨으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넣지는 못하고 김승인 감독 말에 의하면 자책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멈칫멈칫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전하고 연습하고는 좀 이제 뭐랄까 경기력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기본적인 기능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뭐 3점슛 능력도 갖추고 있고 클러치 능력도 갖추고 있고 세트 오펜스에서 그 조립하는 능력 그리고 돌파 여기에 따른 뭐 이제 그 엇박자 그 스텝 헤지테이션 이런 게 다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지훈 선수도 성장통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핵심 식스맨으로 자리 잡는 과정. 그 사실 이 선수를 식스맨으로 놓고 보기는 뭐한 게 변준영과 박지훈 이렇게 투가드로 놓고 가도 돼요. 맞아요. 이 팀은. 근데 여기 이제 배병준 선수 같이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지훈 굉장히 좋고요. 또 정준원이라든가 또 배병준 뭐 여전히 좋지 않습니까? 그 김생일 감독 말에 의하면 연습 때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뭐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오프 시즌 때 사실 모션 오펜스에서 그 핵심 중에 하나만 2대1 섞었을 때 이제 스크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고, 근데 실전에서 그게 참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식스맨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 KGC는 약점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우승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LG도 그렇고 세컨 유닛의 중요성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로테이션 폭이 넓어지는 걸 또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세컨 유닛 벤치 자원들 투입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강점으로 가져서 상대의 어떤 퍼스트 유닛과도 좀 대등한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스트 유닛을 밀리는 걸 세컨 유닛에 극복을 해버려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다든지, 단순히 보완의 개념을 넘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옵션의 하나로 대등한 옵션.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치치.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KGC도 그런 흐름에 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농구에서 가장 핵심은 활동력.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활동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좋은 방법, 로테이션 많이 돌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세컨 유닛이 올라가고 가는 것.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쉬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출전 시간 갖는 거. 이제 이런 이제 팀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지금 KGC가 사실은 세컨 유닛의 어떤 약점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멈칫멈칫하긴 했지만 지금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지금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네. 네, 그 중심에 이 선수 얘기를 안 했습니다. 헐크 하윤기 업그레이드의 비밀. 예. 지금 하윤기 선수가 사실 뭐 시즌 전부터 저희가 또 이걸로 약간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선수 스텝업한다. 그냥 비슷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시즌 초반에 좀 실망을 좀 안긴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 이 선수가 최근에 뭐 27일 모비스전 27점, 33성전 23점, 3라운드 평균 16.9점 기록하고 있고 지금 강력한 기량 발전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동철 감독님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나도 놀랬다. 업그레이드다 이 정도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 줘서 하윤기 선수가 지금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그럼 왜 안 그렇게 됐냐? 뭐, 이 부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수들과 교체가 되면서 사실 하윤기 어떤 스페이싱이 넓어졌고 넓어졌기 때문에 하윤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그리고 비시즌 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슛 장착하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크고요. 그러니까 하윤기 같은 신체 조건에 그런 자그마한 기술 하나가 보채지면은 실전에서 얼마나 큰 이제 이득이 온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양홍석도 페이스가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네네. 저희가 뭐 이번 시즌 양홍석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양홍석도 이 외국 선수 교체 이후에 코트를 넓게 쓰게 되면서 이 선수의 강점인 리머텍 한창 좋을 때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가담 림 근처에서의 어떤 옵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급격하게 이 KT의 코어가 양홍석 하윤기 코어가 안정이 되고 외국 선수가 또 존스가 또 그 뭐랄까 이제 조직력에 녹아들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오는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존스 선수의 이제 프라스퍼 선수가 이제 1대1 공격 능력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스트레치가 된다라는 그렇죠. 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하윤기와 양홍석이 어떤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 부분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KT가 극적인 어떤 변화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승을 갖다 달리고 있고 객관적 전력이 좋은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좋은 팀이고 그 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긴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상대 대응책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를 본다면 그때 본다면 이 선수들의 진정한 진가 또 KT의 진정한 어떤 그 전력 이 부분이 나오겠죠. 네.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제가 봤을 때 KT 한 4라운드 초중반까지는 지금 이 변화로 만들어낸 메리트, 새로운 패턴의 어떤 힘 이런 것들 마음껏 누리는 타이밍이고 그렇죠. 이제 각 팀들이 존스의 스타일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하윤기나 이제 양홍석 활용하는 패턴이 이런 거 쓰는구나 하면 이제 준비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패턴들에 대해서 이 패턴에서 이런 수비법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4라운드 한 중반부터는 이거 분명히 막 효율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 그때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KT 진짜 힘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 그래서 양홍석이나 하윤기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이런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극복하면서 뭐 MVP 레벨이나 또는 이제 굉장히 그 리그 정상급 선수로 발전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시스템에서 물론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코어가 돼서 그 시스템을 이끄느냐 아니면 그 시스템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매몰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동안 매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시스템이 셋 오펜스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각자가 굉장히 1대1 공격 능력이 있고 높이가 좋기 때문에 양홍석과 하윤기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좋은 부분이고 단 여기에서 뭔가 또 집중 연재가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선수들이 거기에서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양홍석의 어떤 리드 앤 리액트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대처 능력 하윤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서 입증이 아직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거의 시스템 안에서 그냥 활개를 치는 느낌이고 상대가 준비를 해왔을 때 이 선수 그걸 그냥 그 바위까지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느냐 네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KT는 지금 이제 뭐 시스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빅라인업 을 활용하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좀 얘기를 했지만 영향을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올아웃 오펜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KT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강렬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동호, 김영환이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가진 강점은 2대2 핸들러도 되면서 이 엔트리 패스 투입에 대한 어떤 센스가 좋다. 특히 뭐 김동호기야 뭐
그냥 엔트리 패스가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위로 라패스로 그냥 쭉쭉 올려주는 패스라든지 2대2 능력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걸로 지금까지 뛰고 있다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에 따라오는 이제 약점들이 있죠. 에너지 레벨의 부족, 그로 인해서 트랜지션 수비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이제 KT는 관건이 항상 이거를 메우면서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 못 메우면은 이 선수를 좀 로테이션에서 배제하고 젊은 선수 써서 뭐 트레이션 강화해야 된다. 그걸 사실 시즌 초반에 추구를 했던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김영환, 김동욱이 어떤 2번으로 뛰면서 빅라인의 힘을 마음껏 누리고 있고 자 여기서 또 이제 이 스페이싱의 힘이 이제 메리트가 되지만 어떤 활동력의 부재가 이제 다른 팀의 약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비 코트에서 김동욱, 김영환이 2번으로 뛰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략 대상이에요. 이제 그쪽에서 2대1을 해버린다든지 맞죠. 그 이제 김동훈, 김영환이 헬프 디펜스 활동량이 좀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그렇게 헬프를 하도록 유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공략법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또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KT는 거기에서 마련할 수 있는 플랜 B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정성호가 이제 주전을 갖다 뛰고 있지만 박지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한의원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윙맨 자원인데 좀 더 빠른 선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가드 2명을 쓰는데 이 가드 2명이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경우에 수비의 어떤 그 미스매치 공략 대상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선수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전술적인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많을 수 있는 팀인데 그동안 KT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 좋은 선수 들어오니까 본연의 힘을 갖다 발휘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올아웃 오펜스에서 약점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 공략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KT는 할 수 있는 팀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가스공사, 네. 가스 한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네. 비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이 다시 연패가 장기화됐었고 최근에 이제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지금 사실 경기력이 시즌 초반에 한창 안 좋을 때 그때 느낌이 다시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도혁 기자께서 이제 이 팀이 다시 연승하면서 반등할 때 이거 조금 약간 살펴봐야 된다. 이거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딱 여지없이 그대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코칭 스태프의 틀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올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B가 사실 김종규나 강상재에게 미스매치 공략을 했을 때 좀 기계적이다 그랬는데 가스공사 계속 그걸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틀을 만들면 안 되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락커런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끈끈해야 되거든요, 이 팀이. 그렇죠. 그러면서 2대2 공격 같은 경우에도 토킹 많이 해가지고 2대2 공격을 하다가 거기에 따른 미스매치 공략을 하고,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 팀은 필요한데 그게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멤버가 나쁘냐? 멤버가 나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운도에 물론 보면은 이제 한숨 나오는 어떤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럼 이 선수를 그 수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쓰면서 거기에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데본스카치 들어오고 은도회가 퇴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데본스캇은 뭐 KBL 팬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선수죠. 네. 2021 시즌에 그 이제 모트리랑 함께 네. 전자랜드 합류했고 당시에 뭐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많이들 보셨으니까 뭐 네. 익숙하겠지만 2m 1cm 체중 102kg 굉장히 근육질의 어떤 탄탄한 몸을 가지고 네. 있고 15경기 10.3점 5.9 리바운드 기록했습니다. 근데 네. 은도회와는 뭐 완전히 다른 타입의 그렇죠. 외국 선수라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은도회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이와 어떤 리바운드 그리고 약간 달리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선수라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육각형인데 좀 작은 육각형. 네, 그러니까 고루고루 할 수 있는데 폭발력은 좀 떨어지는 그러나 안정적인. 그렇죠. 그리고 수비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하면은 그냥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선수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폭발력이나 지배력 이런 부분은 사실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만 2대2 게임 할 때 어떤 스크린 걸고 롤하는 어떤 동작의 센스라든지 하이포스트에서 패스 뿌리는 능력, 그러니까 시야가 기본적으로 넓어서 저는 이제 언뜻 플레이 보면은 이제 그냥 멀로랑 겹칠 때도 진짜 실제로 있거든요. 가스공사는 사실 이런 타입의 선수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집력 자체가 뭐 DB하고 비슷하게 뭔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거 이제 만들 수 있는 악교 같은 그런 이제 본드 같은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데본 스캇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은 가스공수와 잘 맞아 떨어질 수는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할로웨이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가 네. 지금 할로웨이가 최근에 체력도 떨어지고 페이스가 떨어지니까 네. 은도에를 또 쓰니까 또 이제 은도에 사실 은도의 약점 감추는 거 이거 결국에는 뭐 3라운드 내내 아예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활용법도 못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도에 있는 시간은 너무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캇을 영입한 결국에는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는 그 은도에를 처음에 영입할 때 가스공사 얘기했던 게 그 높이의 강점도 지금 말씀하신 잘 달리는 능력. 네. 그래서 가스공사 빠른 농구하겠다. 이거는 사실 전지훈련 하던 시점부터 이미 계속 가스공사가 얘기를 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재범 기자하고 이동환 기자하고 거기 가가지고 네. 백사장에서 축구도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네. 달리고 네. 예, 런앤건 하자. 네. 아 보셨군요. 아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저한테. 아 그렇죠. 제가 얘기를 했죠. 이재범 선배는 엄청 잘 다녔는데 너무 허걱댔다 막 이런 거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제주 훈련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은도회가 퇴출되면서 트랜지션은 약간 어느 정도 약간 포기 단계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은도회 처음 영입할 때 추구했던 방향 사실 시도를 나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시스템의 부재. 또 하나는 이대성이 사실은 뭐 이 선수만을 자꾸 탓하려는 건 아니고 트랜지션의 강한 스타일은 아니다. 트랜지션 농구하기에 좋은 가드 스타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선수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볼을 몰고 넘어가면서 이 오픈 코트를 어택하는 능력 김선영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원맨 속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넓은 시야를 활용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르마 자체가 그렇게 빨리 하는 타입이 아니고요. 5대5로 많이 하는 타입이니까 트랜지션이 늦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은도에는 죽어버리고 정혁은 이대호는 기동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이 원래 얘기했던 트랜지션은 사라졌고 여기서 그냥 데본 스캇으로 5대5 게임에서의 어떤 안정감 좀 강화하고 좀 유기적인 플레이를 조금 더 추가를 하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수비가 강화가 돼야 돼요. 세트 오펜스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득점이 적고 그 수비가 강하면서 상대 실점도 적게 하는 그런 이제 탄탄한 농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격에서는 좀 더 정확한 2대 공격을 해줘야 돼요. 데본스까지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이 선수에게 그냥 미스매치 공략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가 사실 골 밑에서 어떤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스크린 쳐주고 거기에서 받아 먹고 또는 외곽에 비어있는 선수한테 패스해주고 이런 연결고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뭐 데본스캇이 왔을 때 뭐 이대성대로 이제 2대 공격을 하다가 그게 단발로 안 되면 뭐 데본스캇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뭐 비비면서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되면 이거 또 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날의 검 같은 부분들이 또 있다. 네. 스타일은 괜찮지만.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뭐 외국 선수 교체 뭐 여러 가지 뭐 투가드, 원가드 네. 뭐 이런 이슈들 떠나서 진짜 말씀하신 부분 미스매치 1대1 공략 좀 이제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거 안 버린 이상 가스공사는 안 된다고 봐요. 진짜 이거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안 좋을 때 이거 고집하다가 은도에까지 그냥 이걸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잘하는 선수에게 써도 약간 불안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이제 노골적인 포스트업은 안 되는 선수한테도 시켰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좀 줄이다가 또 갑자기 확 늘어났고 빅라인업 쓰면서 지금 그냥 계속 똑같이 해요. 제가 이동환 기자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너 짜장면 먹기 대회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 좋아라고 나가서 알겠죠. 다이어트 대회 한번 나가볼래?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한테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탈납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다이어트 하면. 그럼 방송 준비도 제대로 안 해오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까지 악영향을 끼치죠. 근데 짜장면 먹기 대회를 딱 나갔다. 그랬을 때 많이 먹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물 만난 고기죠. 그렇죠. 아주 그냥 뭐 난리 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계속 다이어트 대회를 보내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스공사에 대한 뭐 존중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 포스트업을 이제 라이브로 보거나 영상으로 볼 때마다 답답하죠. 진짜 한숨 좀 많이 나. 내가 이게 언제 농구를 보고 있는 거지? 약간? 또 대구 많이 가잖아요. 네, 저는 뭐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 그 포스트업은. 네, 그래서 미스매치 공략은 좋은데 그냥 다른 어떤 방법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조절하면서 다른 옵션들을 찾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그냥 뭐 어떤 감독님은
이제 막론하고 1대1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슛 타이밍을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읽기도 힘들어서 공격 리바운드 생산력도 떨어지고 네. 그게 또 역습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효율도 떨어지고 예, 공격이 정적으로 변하면서 다른 모션 오펜스나 다른 패턴 플레이 할 때도 선수들이 안 움직이게 되는 어떤 전염 현상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포스트업은 이제는 좀 자제를 하고 좀 잘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동 감독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아직 확고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뭐 예, 조금 걱정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잘 하시겠죠. 네, 네. 예. 뭐 저희가 걱정해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좀 아쉬운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